한기수의 한큐.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에골드 한기수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고 그 외에 궁금한 것 오늘 또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때 좀 많이 복잡하실 것 같고요. 또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구간에서 무엇을 어떻게 또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3시 50분에 우리 방송에서 진행할 거니까 3시 50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도 전해드릴게요.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갑자기 미끄러진 종목이 좀 많아요. 저희 리뷰할 종목 무엇이 있죠? 일단 오늘 먼저 볼 종목은 RM2 테크놀로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들이 전반에 걸쳐서 이제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되는 가운데 그동안 먼저 올랐고 먼저 쉬었었던 그런 종목으로서 이제 RM2 테크놀로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갑니다. 강한 흐름 자체가 강합니다. 이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고 100% 이상의 수익이 났던 종목이에요. 그랬던 종목이 이제 충분하게 눌림을 주고 반등에 나서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반에 걸쳐서 시장도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렇게 치고 가는 형태가 되고 있죠. 5G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는 또 매물을 좀 받는 이런 형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흐름 자체는 상당히 견조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5G 관련주라든가 이들 종목이 단기적으로 조정권에 들어간 것은 종목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이 오른 상태에서 물량을 받고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미 오르고 먼저 셨기 때문에 반등이 좀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조정받을 때 혼자 계속 가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전반에 걸쳐서 5G 관련주의 흐름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볼 만한 그런 종목, 그런 섹터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ICD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 관련주들의 흐름이 대체적으로 관망 장세가 좀 더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부 종목들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ICD도 마찬가지죠. 이미 단기 반동의 지리한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바닥권의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목을 잡고 한번 가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하반기 정도에서는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OLED 관련주 반등 가능성을 여러분께 언급드렸는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반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자체가 지속적인 반등인지 단기적인 반등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하반기에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가 본격화될 때 그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이 된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현재 주가는 이미 중간 바닥을 치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굳이 성급하게 털 필요 없이 조금은 시간을 가지고 들고 가볼 만한 이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AP스템을 보겠습니다. 반면에 AP스템이라고 하는 이 종목도 같은 OLED 관련주였었죠. 그런데 이 종목의 주가는 오늘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밀리고 아랫꼬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현재 주가는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무서워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실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크게 호전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실망 매물이 일단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OLED 관련주는 올해 2분기 실적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자.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업황 개선을 하반기에 기대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은 2분기 실적 때문에 밀린 것이고요. 3분기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주가는 긴 구간에서 봤을 때 이 구간은 완전히 대바닥권이에요. 대바닥권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물량을 털고 도망갈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다. 때문에 중장기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홀딩하시는 이런 전략이 좋겠고 좀 더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씩은 저가 매집을 좀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굳이 물량 털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갖고 있는 종목 리뷰 3가지 해드렸고요. 본 시장으로 돌아올게요. 지금 코스피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 강한 매수 속에 보합권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다시 또 2% 넘게 낙폭 키우고 있거든요. 오늘의 한 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큐는 재료 선반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재료 선반영. 그러니까 그동안 백신이라던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이 됐고 그쵸. 오늘 장은 그래서 밀리고 있다는 건가요? 일단 어느 정도 올랐고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매물을 받을 만한 위치다라는 얘기도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네. 그동안 증권시장은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증시가 올랐고 코로나 백신 개발이 하게 되면 글로벌 국가들이 본격적인 경제 재개에 나서면서 경기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에서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했고 이제 접종에 들어가겠다라는 세계 최초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증시는 어떻습니까? 이미 기대감 가지고 올랐기 때문에 재료가 선반영이 됐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그동안도 올랐고 오른 데 따라서 이런 재료가 나오니까 재료가 선반영이 됐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투자 격언처럼 그렇게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는 약간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이러한 어떤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는 것과 지수가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미국 증시에서도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상태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지금 이제 그동안 언택트 관련주로 올랐었던 일부 IT 섹터라든가 그리고 일부 바이오 제약주가 많이 조정권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나 수센텍이라든가 이러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관련주의 주가가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백신 개발이 나오고 아직까지 코로나는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되면 결국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될 거다, 꺾일 거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단기적인 조정권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증권시장이 참 지난 3월 달 저점 찍고 지금까지 올라오면서도 참 힘들게 왔죠. 이거 진짜 가는 장세야, 마는 장세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2, 3일 정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문이라든가 보시면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 이제 조만간에 2,500, 2,600 간다. 이런 낙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동안은 걱정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고개 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잠깐 조정을 보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단기적인 고점 어떤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거래 수급 동향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12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보시면요. 개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입니다.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가 1,700억대 그리고 3,000억대 그리고 1,100억대, 2,100억대 상당 규모로 주식을 많이 털고 있는 형태입니다. 기타 들어가서더라도 기관들도 전반에 걸쳐서 매도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개인들만 지금 떠받치고 있는 장세고 전문 프로 투자가인 기관과 외국인들은 물량을 지금 이제 털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에 이 장세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지금 당장 가기는 쉽지 않다. 개인의 힘만으로 장세가 계속해서 가기는 쉽지 않다. 매물을 분명히 받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하시 바라고요. 자, 하단으로 좀 보시게 되면요. 하단 보시게 되면 이 맨 밑에 있는 그림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그래프인데요. 일중 그래프입니다. 맨 밑에 빨간색 그림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 라인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침 초장에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완만하게 매도세가 나옵니다. 제가 화살표를 쳤죠. 그리고 나서 12시가 조금 넘는 시점부터 외국인 매도는 좀 진정됩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기관들의 매수에 개인들의 매수로 시장이 버팀을 역할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면서 힘든 장세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도 매도는 합니다만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에 이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수 상방은 당분간 제한되겠지만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는, 도망가는 이런 장세는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자,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다우지수는요, 직전 고점 돌파하고 어제 음봉이 났습니다만 봉차체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단기 상승과 고점 돌파에 따라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폭락 장세가 나오는 이런 형태는 아니다. 결국에 다우지수의 흐름에서 보시더라도 시장 대표는 약간 쉬어가는 숨고르기 과정이 나오고 숨고르기에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장세는 단기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도 갑자기 좀 출렁이는 모습, 찬실은 매도세가 나와주는데요. 오늘 우리 장도 그렇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동안의 호재가 다 반영된 시장 속에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내일의 한 수, 만약에 내일 또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혹은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갖고 접근해야 될까요?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자, 저가 분할 매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 내일의 한수는 저가 분할 매수입니다. 시장에서 뭐 아무거나 사는 건 아니고요. 가액 그쵸. 종목을 사셔야 되는데 그 조정을 하락의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는 거죠. 그동안 상승장에서 우리 시청자들 소외되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하락장에 배팅하고 있는 곧버스로 매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지금 증거시장. 그만큼 지금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시장의 방향성을 모르고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곧버스를 지금도 계속 들고 계시게 되면 지수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 손실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구간은 곧버스를 들고 있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소외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고 또 주식 시장에 뭐 한번 저쪽 다 가담해 볼까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는 이번 조정 장세가 또 한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요, 단기적인 숨고르기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바이오 제약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바이오 제약주들,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로 수혜주로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상방을 제약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은 좀 더 숨고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백신과 그리고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면서 최근까지 증시가 올라왔다는 걸 보셔야 돼요. 시장의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쉬어가는 모습인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악재가 없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분명히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다.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고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온 것이고, 이런 재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 조정 장세, 단순 낙폭과대주,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많이 빠져가지고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단순 낙폭과대주들은 접근하는 게 아니죠. 그들 종목은 반등은 나올 때 오히려 물량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역시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 뭡니까? 우리 시청자분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5선들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이번 조정 장세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들 주도 섹터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정리 드리고요.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그림 보시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세계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는 기사입니다. 실적의 힘으로 코스피 지수 2,400선을 뚫었습니다.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도 체질 개선에 나서고 새로운 신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업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일부 기업들의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인데, 실적이 따라주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요. 거침없는 증시 더 간다라는 시각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씩 긍정적인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 때문에 시장이 잠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 전체적으로 체질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월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께 이제 분석을 드렸었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20년 만에 장기 박스권 시세 돌파 임박이 돼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었죠. 1999년에 인터넷 장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닷컴 장세가 진행되면서 단기간에 폭등 장세를 기록했고, 무려 20여년 기간 동안 박스권 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고점 돌파를 이루려고 하다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밀렸던 장세인데, 다시 고점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닷컴 장세 때처럼 지금처럼 이 시장은 미래 성장 산업의 모든 산업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5G, 인공지능, 여러 가지 미래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 신성장 산업의 포커스를 맞춘 시장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요. 다만 고점 근접에 따른 짧은 숨고르기의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는 조정, 지금 나타나는 조정은 유망 종목에 대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월봉 차트까지 봤습니다. 그럼 오늘 또 한 큐 종목을 들어볼 텐데, 어제 이야기한 삼성전자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중에 또 다른 대표님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분은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렇게 IT가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노리시는 분들, 또 나는 좀 대형주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종목은 어떨까요?
제가 오늘도 대형주 쪽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삼성은 어제 말씀드렸고 뭐 통신주들도 저는 좋게 보고 있어서 가져올까 하다가 타이밍을 조금 늦춰서 좀 나중에 가져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일단 중소형주 쪽 삼지전자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어제랑 이름이 하나 한 글자 그렇습니다. 가운데 하나만 다르네요. 삼지전자입니다.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 들어볼게요. 자, 삼지전자도 이제 넓게 보면 5G 관련주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5G 관련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일단 사업의 영역 자체가 이제 LG U+에 이제 국한된 종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G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무선 그 통신용 그 중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신 장비를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통신주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겠고요. 5G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LG U+와 이제 협업 관계를 했고 납품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LG U+와의 관계가 끈끈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LG U+가 실질적으로 5G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회사가 실질적인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실적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통신 장비 업체이지만 5G 관련주로 실질적으로 많이 부각된 건 없습니다만 퍼가 4배,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서서히 조금씩 부각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21년 납품 목표를 해가지고 5G 분산 안테나 장비, 일명 DAS라고 하는 건데 이 DAS라는 제품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개발해본 그런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고 때문에 이 종목도 5G 관련주로 본격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고 5G 관련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다가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5G 관련주만 굉장히 부각된 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 앞에서도 잠깐 부각이 됐었다가 별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이고 코로나 때문에 같이 밀렸었고요. 그리고 올랐지만 최근에도 주가가 거의 못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서서히 반등이 시고다가 되고 있는 이 형태입니다. 5G 관련주들 중에서도 중소형주, 중저가권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는 자체가 좀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죠. 시장이 별로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도 반등이 왔을 정도로 주가는 자체는 좀 더 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고점까지 돌파를 한 상태에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게 되면 이 종목도 가다가 내일 정도라든가 모레 정도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추경 매수 마지 말고 조정이 나올 때로 인해서 우리가 물량을 좀 담아볼 만한 그런 종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16,0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16,000원 정도면 직전 고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16,000원 정도까지 점진적이면서 그러나 시장이 좀 좋아지거나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16,000원을 제시를 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지전자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가 12,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5G 안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목표가까지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게요. 지금까지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